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에 올라와 있는 현시각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요. 이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조선일보는 지금 태세 전환 쪽으로 많이 온 것 같아요. 간복이 가운데서 양쪽이 다 이제 이렇게 두 발을 걸치고 있었는데 지금은 탄핵 기각 혹은 각하 쪽으로 넘어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단독 정치인과 비선 소통, 선관위 총장의 수상한 세컨드폰, 2022년 대선 지방선거 전 개통 했고요. 퇴직 후에도 이 세컨드폰, 업무용 폰이 되겠죠. 선관위가 요금을 대납해주고 있었다. 이 폰이 적발이 되자 데이터를 싹 지우고 반납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선관위의 이제 소위 내부의 그 패밀리들, 이 카르텔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합니다. 마피아입니다. 이 조선일보가 이걸 마피아라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저는 칼을 뽑았다고 보는데, 조선일보가. 사실 언론사가, 이런 대형 언론사가 맘먹고 이게 조직이 시작하면 꼼짝 못할 거요. 다만, 저는 조선일보가 그 JTBC처럼 말이죠. 중국 텐센트가 1,000억 원을 뭐 투자했다 이런 뉴스가 나갔었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은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아무튼 선관위를 때리려고 하면은 부정선거 고리로 때리는 것은 완전 정면승부고, 그걸로는 지금 해도 진짜 안 되잖아요. 이런 걸로 일단 때려놓고 죽여놓고, 반점 죽여놓고, 밟아놓고, 무장해제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정선거는 그야말로 뭐, 철옹성입니다. 철옹성. 왜냐하면 KBS PD 수첩, MBC가 PD 수첩이 있다면 KBS는 추적 60분이 있는데, 거기서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몰고 가는 그 영상을 제작했어요. 방송을. 이게 이제 3.1절 앞두고 이제 방송이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KBS 이제 이 운영본부에서 그거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일단 중지시켰다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그걸 이제 방송을 못하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3.1절 지금 거대 지금 집회가 예고되고 있는데, 그 방송이 나가게 되면은 자칫하면 그 폭동이 일어난다 이런 우려로 그 방송을 이제 스톱을 시켰는데, 그 방송 내용은 뻔합니다. 부정선거 주장한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걸 지금 방송하는 거예요. 거기 그 제목도 그렇게 돼 있더만, 완전히 그냥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까발린다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말이죠, 이 부정선거 하나 규명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도 그러더군요. 중앙일보 기자가 자기한테 후배가 전화가 왔대. 선배님 어쩌고 하면서요. 아주 상냥하게 전화하더래. 그래서 뭐 상시하게 다 알려줬대요. 그런데 그 나가는 기사는 반대로 나가더랍니다. 자, 이처럼 말이죠. 우리 언론사가 이렇게 각 잡고 부정선거 규명을 해방을 넣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만만치가 않은데, 그런 와중에 이 조선일보가 이 정도 기사가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죠. 이게 단순히 조선일보가 장사 속 때문에 구독자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탄핵 기각 혹은 각하로 나타나면서 직무 복귀될 가능성도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 밑에 글자 잘 안 보이시죠? 자, 현재 8명 중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다. 기겁할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이죠. 이대로 가면 이 6명은 똘똘 뭉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 이 기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8명으로도 만여 개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위원장 출신이 6명이다. 6명만 확보하면 탄핵 인용이잖아요. 이게 난리 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만역 임명에 대해서 선관위가 사실상 8대0 그 의견을 냈거든요. 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그걸 강제하지 않겠다가 5대3쯤 돼 있어요. 인용해야 된다가 8대0, 임명하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걸 강제하지는 않겠다, 5대3.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요. 최소 5명은 인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건 100%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한 명만 더 끌고 들어가면 인용이에요, 그냥. 그 한 명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현재 8명 중 6명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다. 부정선거 들추면 이들도 다 걸릴 거래요. 근데 저들은 이미 부정선거를
정식 그 안건으로 채택도 안 했어요. 그 증거로 채택 안 하고 기각 다 시켰잖아요. 그 배후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선일보가 가망 없는 승부에 지금 뛰어드는 겁니까? 어차피 질 거, 대통령이 탄핵되고 뭐 대선 열린다. 그런 상황 속에서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하는 건가요? 유일하게 TV조선하고 조선일보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조선일보 욕하기에 앞서 지금은 악언으로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배신 당하더라도 어쨌거나. 그러면서 감사 업무 부담 적다. 승진이 빠르다. 신의 직장이다. 승관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가족회사다. 와, 이거는 완전 뭐 조선일보가 이 유력 언론사들이 때릴 수 있는 최강도의 고강도의 이 이제 폭격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저는 조선일보가 이게 끝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제도 제가 이 비슷한 방송을 해드렸거든요. 조선일보 태세전환 놀랍다는 식으로. 그때는 이런 이슈가 아니고 다른 이슈를 갖고 제가 여러 개 갖고 조선일보 봐라 말이야. 좀 다르다, 이상하다. 이런 방송을 했잖아요.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 확정 판결 없이 대선 땐 대혼란 일어난다. 지연된 정의가 나라 비틀었다 라면서 이재명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네가 설령 이런 꼼수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다 한들 오래 못 간다. 너 끄집어 내리겠다 이겁니다. 조선일보가. 너 박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강천석 칼럼, 이 사람이 현재 논술실장 아닙니까? 파워맨인데요. 이재명 87년산 헌법 몰다가 추락할 마지막 조종사 되고 싶은가? 요게 또 그 밑에 나와 있어요. 그 밑에. 강천석 칼럼이라고요. 이거는 조선일보의 뜻이 이런 겁니다. 사설에서 벌써 이런 게 나타나더라고요. 여러 개. 사설은 기명 사설이 아니에요. 다른 칼럼들은 기명인데 사설은 아무도 그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누가 적었는지 누가 사설을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조선일보가 썼다는 얘기예요. 사설은 원래 그 조선일보의 사시, 조선일보의 대표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거든. 저는 다른 언론사는 몰라도 TV조선하고 채널 A 안에 이 조선일보는 어느 정도 태세전환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이제 판단해도 그렇게 무리가 아닐 것 같은데요. 자, 더욱이 또 이런 좋은 일까지 있죠. 탄핵 반대 청년들 국회 왔다. 기자회견 현장. 와, 이건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했던 것도 이런 걸 만들려고 했던 것 때문입니다. 드디어 대통령이 탄핵을 했던 그 목적이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현상을 2030들이 일어나고 10대들까지 일어나고 이런 청년들이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몽령을 했던 겁니다. 드디어 그게 지금 목적이 실현되고 있다. 와, 정말 흥분될 일입니다, 이거. 이들이 나섰는데 진다라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윤 대통령에게 10대가 남았다. 자, 3월 3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서 시국선언 22일부터 13세에서 18세 요 투표권 없는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이죠. 청소년 대상 윤 탄핵 반대 서명 운동 펼쳐 자유 위에 싸운 선조들의 정신 개성에 자유민주주의 지킬 것이다. 이들은요 딱 이겁니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 절대 반대. 북한과 뭐 어떻게 섞이는 거 절대 반대. 그러니까 이 공산화되는 걸 절대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부정선거를 규명하겠다. 이게 제일 커요. 그러면서 그 연장선에서 윤 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구출하겠다. 뭐 이 대열에 뛰어든 거죠. 자, 전국 중고교생 시국선언. 저는 이번에 20대 대학생들이 일어선 것과 함께 이 양대 산맥입니다. 이게 대통령을 구할 가능성이 크다. 3월 3일 오후 5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이네요. 아직 10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이죠. 만일에 제가 우려인데 어르신들이 주변에 많이 가버리면 이 효과가 죽어버려요. 이 집회는 어르신들이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벌써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젊은 친구들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효과가 200% 300% 나는데 어른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 버리면 효과가 50% 이하로 반감됩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이 집회는 그야말로 헛힘 쓰는 겁니다. 헛힘. 이걸 불러내기 위해서 대통령이 저런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걸 무력화시키는 게 작전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 힘내라 대한민국. 자, 이 이제 다큐 영화도 지금 개봉이 됐죠.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그 영화 보신 분들 이야기로는 저도 이제 꼭 볼 예정인데요.
눈물바다를 잃었다라고 합니다. 엉엉 통곡을 하고 울고 그런 일들이 많았대요. 그 정도로 감동의 파노라마가 연출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고육책이었다. 스스로를 깎아서 대한민국의 구국의 재단 위에 스스로를 올렸다. 이런 이야기죠. 다큐를 통해서 그 진정성을 느끼는 순간 눈물이 터진다라고 합니다. 자, 힘내라 대한민국. 자, 전한길 강사의 등장도 기적입니다. 저는 이것들이 다 하늘의 안배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나경원이라고 하는 제도권 정치인으로서 대중 정치인의 스타 중에 한 명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었죠. 지금 현재 우리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요, 알게 모르게 이 전한길 강사와 사진 다 찍었을 거예요, 벌써. 몰래. 왜냐하면 나중에 선거할 때 써먹으려고 하거든. 왜냐하면 이 전한길은 굉장히 우파 정치인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매력이 있는 게 노사모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중도층을 공략하는 데는 최강의 카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우파 쪽에서 중도 공략해도 잘 안 먹히잖아요, 사실은. 우파는 우파답게 행동하면 중도가 일부 따라오긴 하는데 다 오는 건 아니죠. 일부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전한길은 기본이 중도거든, 기본이. 원래 중도에 자기가 계속 몸담고 있었다라고 몇 번 이야기했고, 우도 때리고 좌도 때리고 그렇게 했죠. 지속적으로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중도색이 가장 강해요. 그러면서 이번에 보니까 용기도 있고 의협심도 있고 소신과 강단도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따르는 팬들도 많다. 뭐 이러면서 지금 우파 정치인들 속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는요, 같이 뭔가 사진 한 장 찍고 싶은 넘버원이 안 됐을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의원도요, 벌써 이런 사진을 연출했다는 것도 뭔가를 지금 의미를 주는 거죠. 자, 아무튼 이거 아직 10대들이 남아 있습니다. 형님들 우리가 갑니다. MZ2030 형님들 우리 10대들이 갑니다. 야, 이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그런 것도 그 밈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유통되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서울대 탄핵반대 시국선언 비롯해서요, 고려대 탄핵반대 시국선언. 지금 가장 경악할 일이 고려대 탄핵반대 시국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대학 중에 가장 좌측으로 가 있는 게 이 고대입니다, 요즘은. 그리고 지금 조선대 난리 났죠. 전남대 난리 났습니다. 거기도 지금 시국선언 터졌는데, 특히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교수들이 학교 측에서 그걸 반대하는, 고소하겠다고 난리치고 있어, 지금. 학생들이 그거 못하게끔 말이죠. 법적으로 뭐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더라고. 조선대 이놈들! 이 교수들 진짜 박살을 내야 됩니다, 정말. 학생들만큼도 못 되는 거야. 조선대 그 학생들이 옳거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가 알던 그 대한민국이 아니게 된다고. 그렇죠? 아,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거는 확실하다고 보기는 아직 이릅니다. 이정훈 TV, 이정훈 씨 아시죠? 이 동아일보 기자로 있다가 퇴직한 분인데요. 상당히 유명한 분 아닙니까? 자,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트럼프 아들, 잘 알죠? 그 키 큰 트럼프 아들, 아들이죠. 참여한다. 탄핵 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할 뜻이라고 하면서요. 확신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첩보가 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아들이 집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실현되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것 한 방, 큰 것 왔다 한 방이 되겠죠. 와, 정말 숨막히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